다음은 정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순옥 가전통신노조 코디코닥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앞서 가사관리사 우리 노동자분께서 오셔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아무도 가사관리사 노동자들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 필리핀 가사 노동자로 인해서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게 많이 울림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국회와 우리 정부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라고 하는 데서 좀 더 한 번 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할 얘기도 그 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지금 오랜 시간이 지금 청문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막 피곤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의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분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인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코웨이에 소속되어서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방문해서 정해진 주기에 맞게 필터 교체 등의 점검 업무하고 코웨이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인과 같은 코디코닥 노동자의 급여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디코닥들은 월 초에 개인별로 해당 월에 처리해야 될 계정을 코웨이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정받은 점검 업무를 진행하고 건당 받는 수수료가 곧 급여입니다. 점검 수수료는 코웨이가 정해놓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적게는 비대 점검 시 6,100원에서 많게는 스탠드형 얼음 정수기를 점검했을 때 1,700원을 받는데 평균 점검 건당 7,800원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달 동안 250개 정도의 개정 업무를 진행을 해도 점검 수수료는 최저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경비는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디 1인당 월 평균 35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는 시급 4,900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코웨이는 최근 코디 평균 계정을 170에서 180 계정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감을 줄여도 사실 현장에 코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코디가 170 계정을 처리하면 139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35만 원의 경비를 제하고 나면 결국 코디들은 점검 처리를 하고 104만 6천 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비, 업무 지원비 등 회사에서 주는 고정급 7, 8만 원 정도를 포함해도 최저임금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코웨이는 제품 판매를 통해서 영업 수수료로 이를 보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온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영업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곳들은 선물과 현금 지원 등의 프로모션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디들에게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코디를 늘리는 이유는 신규 코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영업이든 자가 구매든 판매가 늘어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관리 계정은 40만 계정이 줄었는데 코디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일감은 줄어들고 코디는 늘어나다 보니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코디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우리가 반찬값이나 보태려고 나오고 애들의 학원비나 벌러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코디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코디들의 처우는 정말 열악합니다. 다쳐도 혹시 치료받고 돌아왔을 때 일감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아파도 참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코디들도 있고 최근 서울의 한 지국에서는 코디가 고객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가 점검 가방도 내팽개치고 뛰쳐나와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또 고객의 죽음을 목격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지국에서 경남의 한 지국에서 지국 내 갑질이 조직장들부터 갑질이 일어났었는데요.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데 특고라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발언하세요. 네, 예. 제가 잠깐만 물어보요. 지금 이 얘기는 그 계정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딱 오는 건데 계정을 일방적으로 줄여도 할 말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다가 실제로 시간당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면 사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노동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다라는 거고 배달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PPT 한번 봐주시면 배달 라이더들도 저게 이제 일주일 일한 시간인데요.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사회적 약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부터 논의가 좀 되고 최저임금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나서기도 하셔서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 네, 우리는 코웨이에 유니폼을 입고 코웨이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고 노동자란 이유로 온갖 불합리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코웨이에서 일을 해도 미국에서 일하는 코디들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정부가 나서서 미팅이나 필터를 챙기는 시간, 고객 컨택 시간 등의 그림자 노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정부의 소송 이후에 코웨이가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번 교섭에 대표이사가 나오지 않겠다고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미국에서 일하면 정규직이고 한국에서 일하면 특고직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태도도 노동자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너무 분노가 일고 화가 치밉니다. 특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우리 방문 점검원 특고 노동자들도 이 땅의 국민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